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요즘 워싱턴과의 움직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만남을 큰 전략적 그림 속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내에서도 사실 안보 쪽에 직접 입김을 넣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과 북한은 이 미북 정상회담을 전술적인 차원에서만 보고 미국의 전략을 이해를 못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북한은 드디어 호랑이 등을 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뭔지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이미 양쪽의 패는 다 까놨어요. 김정은이가 조급해지니까 사실 뭐 핵이 거의 완성되다시피 했고 미국의 분석에 의해서도 한 올해 9월달쯤 되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위협이에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에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면 미국에게 큰 위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뭐 하루아침에 백감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도 봤다시피 계획해서 작전하고 결심하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 우발적인 것으로 확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까지도 미국은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호랑이 등을 탔다. 무슨 얘기인가? 미국하고 북한은 처음이 아니라 이제 표를 다 깠어요. 북한은 옛날에 해오던 짓으로 옛날에는 지난 25년 동안 클린턴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해오는 것처럼 처음은 거창하게 뭐 일괄 타결하자는 쇼를 벌리지만 실질적으로 해가 가는 단계는 단계적이니까 뭐 주면 뭐 주겠다, 뭐 주면 뭐 내놓겠다, 뭐 주면 뭐 포기하겠다 이러다가 약간 배가 좀 차면은 먹튀하는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런 과정을 크게 2번이나 당했습니다. 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당하고 2005년 9.19 성명 이후에도 당했습니다. 2005년 9.19 같은 후에는 사실은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예치해뒀던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불을 묶어버리니까 북한이 발광을 하고 쫓아다니고 그거 풀어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핵 포기하고 뭐 NPT에 재가입하고 뭐 인스펙션 IAEA 세계 원자력 기구의 조사를 받고 검증을 받고 난리를 쳐놔놓고 그 돈이 풀어지니까 미국의 단계적 조치 7단계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인 첫 번째 단계 넘어서 두 번째 단계 가기 전에 그냥 냉각탑 하나 폭파하는 거로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끝내고 난 뒤에 육자회담에 나온다 했다 그 말도 나 그 말 한 적 없다 하고 그림자도 안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뭐 미국 얘기를 하면 그 얘기 과거 역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같은 얘기가 여러 테이프에서 제가 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미국으로서는 처음부터 패를 까기를 허튼 짓 하지마. 시간 벌기 작전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리비아식으로 너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미국 테네시에 못 갖다 놓겠다면 IAEA라도 갖다 놔. 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경제제재 풀어주겠다 라는 입장이고 북한은 동시에 조치하는데 단계적으로 하자. 너희들이 우리 요구하면 너희들 요구하고 우리 요구하면 요구하고 소위 말하는 먼저 한미 군사훈련을 일단은 이번에는 내가 받아줬으니까 내라는 거 김정은이가 받아줬으니까 내년부터는 중단하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가동하던 원자로를 멈추겠고 그리고 뭐 올해 말까지 미사일 발사를 잠깐 유예하겠다. 중단해주겠다.
그게 또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고 그걸 혼자 내놓을 경우에 미국이 보복을 할까 두려우니까 가서 이미 중국을 또 곁다리로 자기들을 돕는 사람으로 후원자로 갖다 넣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가관인 건 우리 정부가 미국이 일괄적 타개 안 하면 안 하겠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조치하겠다 하니까 어디 가서 희한 날라리한 개념을 또 우리 쿡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의 이 안보 특보라는 사람들이 계속 내놓는 얘기야. 아니 단계적 동시조치나 포괄적 단계조치나 사실 단계적 조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은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해가는 단계는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나 뭐 북한이 제안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은 뭐 미국이 리비아식으로 한다 하지만 리비아식도 뭐 오늘 아침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따리를 핵물질 핵 뭐 부품 핵탄도 다 미사일 부품까지 다 보따리로 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갖다 놓은 거 아니지 않냐.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IAEA 소위 말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나와가지고 7, 8개월에 걸쳐서 조사하고 검증 다 하고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 다음 단계에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미국 입장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하면 살짝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포괄적, 말로는 다 한다고 하고 단계적 조치를 한다 해놓고 또 다음 때는 또 말을 바꾸고 뭐라 하냐면은 북한하고 리비아는 핵 개발 단계가 다르다. 리비아는 핵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에는 거의 한 20%밖에 진전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북한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진전이 됐으니까 리비아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비아와 미국 간에 합의한 것보다는 단계를 훨씬 더 북한에게는 허용해줘야 되니까 말은 핵폐기라는 거로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지만 실질적으로 일괄적 핵폐기라는 데 도장을 찍지만 그 가는 단계는 리비아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되니까 미국이 리비아보다도 북한에게 더 긴 시간을 인내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도 포괄적 단계적 조치다.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고 미국이 원하는 거와 일치하는 거다. 전부 다 일치하는 거다. 생각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월 9일날 정용 실장이 와가지고 워싱턴 백악관에 와서 하던 얘기하고 김정은이가 3월 27일 북경에서 떠들던가 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분해했지만 트럼프는 그 다음 카드까지 다 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북한은 내놓고 거짓말하는 놈이라는 건 내가 알지만 동맹국인 한국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다니 엄청나게 괘씸한 거예요. 트럼프 마음에서 진짜 지금 이제 멀어져 버린 건 뭐냐. 94년 4월도 평양에 있는 원자로 시설 핵실험 시설 그냥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그 부분만 포떼기식으로 생선 포 뛰듯이 그 자리만 딱 외과적 수술하도록 거기만 때리려고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미국으로서 한국의 인권이나 생명이나 자산도 생각해줘야 된다. 더구나 김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희생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맹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동맹국으로서 이때까지 우리가 뭐 추우나 더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이 왔는데 한국의 인명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데 트럼프의 생각으로는 지금 한국이 하는 태도를 볼 때에 이제 I don't care anymore. 한국 사람들의 안전과 인명 나 그렇게 중요시 여기 안 여겨. 너들 스스로가 동맹에 대해서 하는 짓을 보면은 내가 구태여 한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인명이나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희생하기에는 미국 국가 이익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 생각이 점점 굳어진다는 거죠. 그 호랑이 등을 탔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5월달 많은 사람들 5월달에 뭐 북한과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데 저는 회담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로라서도 도리어 김정은이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반드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김정은 눈을 보고 얘기하겠죠. 똑바로 보고. 약속할 거야 이거? 못할 거야? 알았어. 이거 약속 못한다면 다시 말해 일괄 타결 완전한 핵폐기 리비아식의 핵폐기 할 거야 안 할 거야? 2년 내로 혹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을 IAEA가 들어가가 계속 지켜보도록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다시 클린턴이나 부시식으로 혹은 오바마식으로까지 되돌아가서 전략적 인내를 할 생각이 지금은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외교적 카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호랑이 등을 탔다는 얘기 왜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왜 그렇게 하느냐? 트럼프가 이미 중국도 북한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한국도 북한을 대변해서 조금 봐가면서 하나 하면 하나 주고 하나 주면 하나 주고 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해오던 것과 똑같이 단계적 조치를 해가자고 하는데 그 속셈을 그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성격으로 보면 당장 치워버려라. 나 그런 건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 핵폐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이것을 미중 간의 전쟁의 대리전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최근 나온 베스트셀러 교보문고에 가도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코너에 와 있어요. 이제 피터 싱하고 오가스트 콜 둘 다가 안보 전문가고 특히 피터 싱어는 세뮤얼 헌팅턴 제자랍니다. 정착 박사를 했는데 사실 군사학 쪽으로 특히 사이버전에 대해서 전문가고 오가스트 콜도 사실은 안보 전문가로서 미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낸 사람입니다. 공동 저서로 낸 게 유령함대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중국의 정보전에 미국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끈기와 중국의 그 정보전에 있어서 끈기라든가 정보전에 중국과의 정보전에 이기지 못하는 미국 결국 재래식으로 무기로 장착해가지고 때리지만 전쟁에서 쉽지 않다. 그리고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남중국해. 대만, 한국, 일본이 다 개입되는 남중국해. 그것이 미국으로 보면 서태평양의 한 부분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남중국해를 지키는 것이 중국몽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코너스톤, 기반입니다. 중국도 무역해가 먹고 사는데 중국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입니다. 동중국해는 조금 더 멀죠. 남중국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9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공섬 사이의 거리가 24해리가 넘는 데를 넘지 않는 데를 다른 나라 선적이 지나가면 영토를 지나간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항해의 자유다. 이게 공해지 어떻게 영해냐. 한 번씩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을 자극을 시킵니다. 중국은 그럴 때마다 길길이 날뛰어요. 지금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600억 달러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5%밖에 안 되는 30억 달러를 관세로 미국에 매겼는데 그 지역이 전부 백인들 저소득
저학력청이 관여하는 일자리나 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과 관계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아픈 데를 찌르는 거죠. 11월달 선거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치명타를 입으라고 공화당이 못 이기도록 그런 구석만 찾아가 127군데를 지금 관세를 부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시진핑 1기 동안에는 이 군사력 키우는데 해양력에 굉장히 집중했는데 2기에도 과연 시진핑은 그만큼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그쪽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30억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보복하겠다. 끝까지 뭐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참 당당하고 결연하게 끝까지 가보겠다 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미국하고 전쟁하겠다는 무역전쟁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좀 봐주라. 네가 600억 달러는 때리니까 나도 30억 달러 때렸지만 봐라. 네가 봐도 세 발의 피 아니냐. 네가 우리한테 매기는 관세 보복에 5%밖에 우리 안 매기니까 좀 협상 잘해가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해양력을 확장시키는 이상으로 경제전쟁을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중국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몽이라는 게 결국 경제와 군사력입니다. 근데 이 경제가 더 탄탄해지지 않으면 군사력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도 신경을 쓰지만 경제력에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먼저 선점해서 자기들이 자원, 그 다음에 인력의 땅으로 만들려고 시진핑이 그렇게 공을 쏟으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인도와 서태평양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봉쇄하자는 전략이 바로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전략입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먼저 경제전쟁으로 밀어붙여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항복하고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군사력 전쟁으로까지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하나의 대리를 통해서 본보기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진짜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까불지 마. 너희들이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말이야. 사실은 미국이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태도 자체가 미국의 자존심을 코트를 뽑은 거예요. 너무 상하게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나무집 잔치에 와가지고 코를 푸는 것도 분수가 있지. 에? 침 뱉는 것도 분수가 있지. 끼들 자리에 끼들어야지 어디 겁대가리 없이 끼들어가지고 미북 정상회담 한다는데 뭐 평화협정 할 때는 중국도 끼야라느니 에? 단계적인 동시조치를 북한이 제안한 걸 받아들여라느니 아니면 중국도 노상해오던 말대로 쌍계 전략을 하고 쌍중단을 해라느니 거기 한국까지 나서가지고 한 소리 볼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뭐 미국이 북한 핵을 없애려고 하면 공짜로 한다고 하면 되겠냐. 결국 북한이 말한 대로 단계적 조치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중국도 같은 생각인데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국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국의 눈에는 맛있는 케이크를 놔뒀는데 이제 이 날파리들이 와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날파리들이 그냥 먹도록 놔두면 되는데 이게 단순한 날파리가 아니라 독을 품은 곤충이라고 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독을 지닌 곤충이 거기에 독을 쏘놓거나 똥을 싸놓은 케이크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내려칠 수 있는
목을 조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북한 핵에 대해서 협조하라 핵 폐기에 대해서 협조하라 했는데 기껏해야 지난 2번 유엔 제재 결의에서 중국이 좀 협조하는 태도를 보내고 최근에 또 보여주더니 지금 와가는 북한을 만나서 뒤에서 하는 얘기가 에? 야 유엔 제재에 내가 공개적으로 완화는 안 해도 김정은 네 정권 유지될 만큼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고 우리는 한꺼번에 핵 폐기 못한다. 단계적으로 하자. 그 단계마다 북한이 받을 건 다 받고 난 뒤에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이렇게 맞붙으라고 시진핑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걸 미국이 다 알고 있죠. 미국이 안 속겠다는 겁니다. 네가 뒤에서 사주를 해? 북한에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너희들을 곤란하게 중국을 곤란하게 할 때마다 너희들 또 저걸 동맹국이지만 쳐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듯이 나도 지금 한국이 내 눈에는 네 눈에 한때 북한이 보인 것처럼 내 눈에 한국이 그렇게 보여. 그러나 전략적 이익 때문에 내가 한국을 그렇게 내칠 수는 없어. 하는 꼴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한 입에서 두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지만 그건 나중에 내가 한국은 버르장물을 고치고 먼저 중국 너 그런 식으로 중간에 텀 벌리고 중간에 양쪽 말 2가지 만들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북한을 앞세워가 네가 내하고 미국하고 경쟁하겠다는 것을 미국을 약을 올리는 식으로 하고 그래? 그렇다면 한번 붙어줘야지. 그리고 붙을 바에는 미국이 뭐 해양 대국이고 어쩌고 저쩌고 가기 전에 지금으로서는 너들의 경제력은 지금 우리 뒤를 바로 쫓아온다 하지만 군사는 우리들하고 아직 잽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때 치자. 미국이란 세계 역사에서 보면 세계를 제패한 국가들이 다 해양대국으로서 해양대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게 1, 2차 전쟁을 통했습니다. 2차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은 태평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서양의 애틀란틱 시대였어요. 애틀란틱이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애틀란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서태평양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인구도 많고 노동인구도 많고 나라 수도 많고 야들만 끌어여으면은 옛날엔 유럽이 중요했다고 했는데 아시아만 끌어여으면은 미국이 향후 몇십 년간을 최소한 1세기 동안은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겠구나. 그것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눈을 뜬 겁니다. 그 눈을 떴기 때문에 1941년 12월 7일 펄하버 진주만 공격에서 일본에 의해 일본 전투기에 의해 자국의 수병들이 2,800명, 2,840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치지 않고 동맹으로 끌어였습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는 보세요. 36년 일본 밑에 있었다고 지금도 이빨을 갈고 있는데 적을 가장 필요한 자기의 이익국가로 끌어들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미국은 지금 2가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1945년 전과 같은 군국주의로 못 들어가도록 병의 뚜껑처럼 역할하는 게 미일안보동맹입니다. 군사대국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미일안보동맹이에요. 그거 열어버리는 순간 일본 바로 핵개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 자위대가 23만이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친 군대에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일본의 해양력이란 것은 지금 중국보다 더 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던 항모가 6척이에요. 1920년대부터 항모를 제조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1894년부터 바깥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1945년까지 60년간 50년간 일본은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쟁을 하다가 결국 원자폭탄으로 마지못해 항복한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의 가슴 속에는 다시 해양대국으로 일어서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혼자 놔두면 일본이 옛날과 같은 짓을 할 것 같으니까 미일 동맹이라는 걸 가지고 일단 일본 병마개처럼 일본의 그 욕망을 누르고 동시에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같이 견제하자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이 계속 커오고 있어요. 혼자서 못 막으니까. 이제 중국이 커진 건 미국 혼자 막기 어려우니까 동맹국 일본도 끌어들이고 한국도 끌어들이고 인도도 끌어들이고 인도는 지금 약간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프로 미국적으로 모디 총리가 들어오부터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디 대통령이 들어오부터. 호주도 끌어들이고 뉴질랜드도 끌어들이고 대만도 끌어들이고 한국만 지금 뻘쭘하게 뒤로 서 있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국의 1대1로에는 적극 참가하겠다고. 미국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다시 되돌아가면은 이 미북 정상회담을 왜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냐. 처음은 진짜 핵폐기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 핵폐기를 클린턴도 못하고 부시도 못하고 오바마도 안 했던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11월달 선거에서 확실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라는 그 욕심이 컸을 겁니다. 정말 전술적인 차원이었죠. 국내 정치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란 변수가 트럼프의 생각을 점점 더, 트럼프의 생각이 뭐냐면 미북 정상회담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중국과 북한이 입을 합쳐 단계적 동시조치 혹은 쌍중단, 쌍궤 병행 전략 이딴 식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한국까지 맞붙어서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말한 대로 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내가 전부 버릇을 한번 고쳐주겠다. 그리고 중국 저거 조만간에 우리 올라서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기겠다 하는데 더 크기 전에 우리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었나. 저는 그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5년에 세계 최강국으로 일어서서 사실 3차 대전을 안 하려고 냉전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소련하고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해서 그 중간에도 뭐 큐반 크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있었죠. 1962년 피해갔습니다만은 70년대 오일 크라이시스 석유 파동으로 그때 미국의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을 때인데 석유 파동으로 미국은 다시 재부활하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리고 달러가 근본이 제도가 아닌 진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달러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미국은 달러의 힘을 그대로 유지해갈 때만이 기축통화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로 세계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하는 것만이 미국이 경제력을 유지해갈 수 있는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자기들이 뭐려고 하려고 기축통화로 끼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하는 거 보십시오. 무인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 거 우리나라보다 지금보다 더 앞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 돈 가지고 무역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안 먹혀드니까 위에서부터 큰 국제적인 해외 무역으로부터 기축통화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쓰는 1달러, 2달러의 유통구조에서부터 중국 돈을 전 세계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모바일 결제입니다. 무서운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재패를 모바일 결제로부터 하겠다.
중국 통화를 달러 통화부터 강하게 하는 것을 이런 모바일 결제 1달러 2달러짜리 모바일 결제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다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아예 저게 경제대국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다. 북한이 다행히 핵폐기를 받아들여주면 천만다행이지. 그럼 뭐 우리 미국도 잠잠하게 하여튼 지금 보호주의 무역만 주장해가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이 시킨 대로 움직인다면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든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북한이 일괄 핵폐기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미국은 북한을 미중 전쟁의 대리 전쟁 형태로 북한을 반드시 버릇을 고치는 식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것에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가 중국이 되도록. 이걸 우리 청와대가 안다면은 더 이상 나서서 단계적 조치,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조치와 동시 조치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단계적 조치와 포괄적 단계적 조치와 같은 거고, 미국이 말하는 리비아식도 결국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 북한식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북한을 대변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자세는 안 보이는 게 덕입니다. 그렇게 더 나설수록 미국 눈밖에 나는 겁니다. 미국 눈밖에 날 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보복까지 당할지도 모릅니다. 차제에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가 뭐 동맹국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에 더 가까이 가볼까, 이것도 한번 제 판단을 해보세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감사합니다. 영상에 동의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